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화를 너무 적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샤이한 대통령이다. 너무 정제된 내용으로만 소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통령 보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좀 소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 오바마나 많은 분들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실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돌출 발언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은 대통령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겠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동선을 좀 바꾸기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사진 찍는데 괜찮아요? 네, 오늘 비상경제회의 처음 준비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재정전략회의를 했고 오늘 이제 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민생 위주로 비상경제회의를 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육촌 채용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서 그거 가지고 권력을 사유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뭐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친청 문제를 뭐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국가원 고발 사건 관련해서는 그 도어 스태핑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기자들과 편하게 소통하겠다고 했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는 건 소통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혼자 자기 할 말만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기자들이 다시 반박해서 재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반응, 리액션 이런 것들도 다 언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그 책무를 본인이 안고 그것을 시작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리고 고압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압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그 기자들과의 소통 방식이 기자의 전문성 그리고 기자라는 것은 언론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감시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동네 형님이 그 아래 그 후배들 데려다 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하고 이것은 이렇다 끝 그러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좋지는 않았죠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보자를 향해 숨지 말라고 호통치는가 하면 인터넷 매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제보자가 당당하면 메이저 언론에 제보했어야 한다는 윤석열 전 총장. 뉴스타파나 뉴스 뭐였지?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메이저로 치고 들어가라. 왜 인터넷 매체를 갖다가 동원해갖고 그 짓을 하느냐라고 내가 한 거지.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그때 주제가 조성은 씨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죠. 고발사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이었고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딱 끼어 있는 그런 것을 제보를 했고 그것이 보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저는 본인이 말하는 것의 그 핵심이 정치 공작을 하려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보를 하려면이 아니고 당신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 말고 국민들이 잘 아는 메이저 언론에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때 당시의 말을 보면은 메이저 언론은 조금 더 검증을 하는 그런 언론사 아니겠느냐, 아니면 또 스피커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파급력도 적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제 보도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언이 그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뭐 유튜버 이런 그 새로운 뉴미디어를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못 읽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가족이나 뭐 장모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발언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흠집이 있는 뭐 실수라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는 것을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이 그냥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도하는 언론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미리미리 겁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계속 나를 건드리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보도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보도하지 마, 이 얘기를 계속 그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조선중앙, 동아 전부 다 중간중간에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위가 이거 좀 무리수다. 특히 뭐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들이 중간중간 조금씩 뉘앙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나오는 걸까? 사실 그들은 또 그들대로 보수 언론은 킹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실수해서 그 정권이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게 정권이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도를 넘어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중동도. 그럴 때 이게 약간씩 그런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중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조선일보가 뭐 송영 주필 관련해서 어떤 멘트를 하고 또 다시 뭐 이렇게 정권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조선일보, TV조선이 그 박근혜 정부를 낙마시키는 데 있어서 그 촛불 행동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TV조선도 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지금 이 대통령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한 상이 그냥 무조건 내 얘기하지 마, 나한테 불쾌한 보도 하지 마, 이 단순한 딱 그것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겁주고 말 못하게 하고 말한 언론 때리고 관련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서든 잡아놓고 이런 걸로 일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관 위원장이 들어가기 전에, 방통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다 판을 다져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위원장이 불편한 일은 다 하고 이동관 위원장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그리고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동관 위원장을 정말 편안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거 한마디로 딱 그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동관이. 그만큼 이동관처럼 얼굴에 정말 철판 깔고 어떤 욕을 먹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 방송 개혁이라고, 본인은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장악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죠. 그러나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동관은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있었으면 저는 안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MB 시절부터 그런 일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게 방송 장악을 훌륭하게 해왔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렇지 않았던 뭐 시절에도
TV조선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들을 쭉 이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 있어요. 쭉. 그것을 높이 사고 내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언론관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동관이 최고다.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언론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마디 코멘트도 없이 이렇게 굳이 앉혀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동관 그 위원장도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의 그 취지에 좀 더 이렇게 영합해서 그야말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그런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을,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해버리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 헌법이고 뭐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이 정신 자체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 언론사를 정말 폐간했을 때 그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한다면은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계속 겁박하는 거겠죠. 한 언론사를 위기에 봉착시키고 그 언론사가 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돼. 나에 대해서 함부로 보도하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진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짜뉴스 프레임에 우리가 좀 이제는 좀 멀리서 바라봐야지 된다. 옛날처럼 그 문재인 정부 때 뻑하면 가짜뉴스다. 사실 그 말을 저는 민주당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객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또는 진실이 정말 진실이 밝혀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때 했던 보도가 몇 가지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절대 가짜뉴스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지금 그 이동관 위원장이 말하는 뉴스타파 보도는 의도가 문제라는 것이지 보도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물론 그걸 전 실행할 거라고 보거든요. 운이 없으면 정말 뉴스타파든 또 다른 언론이든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밉보이거나 이동관 위원장한테 밉보이면 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후폭풍도 정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만들었던 뉴스타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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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자유 침탈하는 정치검찰 개탄한다! 비난한다! 비난한다! 오늘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한다는 가장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됩니다. 동시에 이 정권에게는 가장 근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명리 독립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0년 동안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언론사라고 해서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과거에는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는 언론사들이 언론사라는 그 어떤 그늘에 굉장히 보호막을 치고 정당한 뭐 세무조사, 정당한 압수수색을 안 받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전 그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이 원인 자체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보도가, 뉴스타파의 보도가, 그것은 본인들의 이제 주장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개인의 감정을 이제 미리 읽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걸 그러니까 이걸 그 수사를 들어간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압수수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폭적인 행보거든요. 빠르게 보도가 그러니까 진행이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나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어떤 행정기관을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만드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 이거는 좀 자제해야 돼.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호위무사로 다 내보내버리는 그런 행태를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압수수색 자체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를 봤을 때 저는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진짜 우리의 여태까지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뭐 언론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검찰이 뭔가를 발표를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엮어서 마치 옛날에 간첩단 사건 뭐 조작하듯이 충분히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뭐랄까 그 공포가 있어요. 나도 언제 무엇으로 엮여가지고 나를 음해할지 몰라. 그러니 기자들이 알아서 자기 검증을 계속 해보는 그런 공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보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누구는 네. 그런 거를 미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내국 언론이고 요거 저자들 인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통동원해가지고.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네,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그 문제 중에서 사실 보수 유튜버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극우 유튜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유튜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유튜버든 간에 본인이 설정한 어떤 주제에 있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또 그 보도의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극우 유튜버들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정권을 위해서 굉장히 막말과 그냥 그 감정적인 배설을 하는 그런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보도는 진보 유튜브에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취재하고 취재한 것에서 어떤 그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내가 유튜버로서 정치 유튜버로서 존재한다면 그것이 저는 자존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극우 유튜버를 너무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된 분이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브 출신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자리를 잡고 공직에 나가고 이것 자체가 극우 유튜버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활동하면
진짜 어디 TV조선에도 나갈 수 있고 이제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매체에도 패널로 충분히 나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유튜버로서 내가 이제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없다. 수입도 더 많이 이전보다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그런 메시지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근데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짜 본인이 아까 뭐라 그러죠? 작은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보하지 말고 메이저 언론에다 하라 그랬잖아. 그것과 너무 상충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작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언론 이렇게까지 정보를 흘려서 정말 일을 시켜서 보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은 보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선전선동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영방송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항상 똑같이 얘기했어요. 기준이 되는 곳이다. 정말 극우건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항상 한결같이 정권을 감시한다. 어떤 정권이든 뭐 이렇게 뭐 찬양하면서 그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는다. 어떤 기업이든 감시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공영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내의 뉴스뿐만 아니고 세계 뉴스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가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상화 이후의 KBS와 MBC는 비교적 성에 안 차기도 하지만은 비교적 지금까지 잘 그 길을 하루아침에 정상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KBS는 KBS 나름의 스텝대로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KBS 수신료 강제로 이제 분리징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입장은 KBS가 뭐 꼭 그렇게 필요해? 나는 이거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 이 분리징수하는 것에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분리징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KBS를 거의 죽이겠다. KBS의 목줄을 잡고 KBS 내 말을 안 듣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행동인데 그 명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었어요. 그 시민의 반응이. 대통령실이 한 그 수많은 대통령실이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온라인 조사 해가지고 이거를 실현시키는 그 과정 전체도 문제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KBS의 그 수많은 그 화환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둘러싸고 KBS를 압박했는데 KBS도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그 이후의 과정이 저는 너무나 우울하고 화가 났는데요. 그 과정 왜 그랬을까? 왜 시민들은 KBS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KBS가 성에 안 차게 어떤 개혁된 모습,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속 말하는데 KBS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면은 괜찮은 방송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지만 KBS 뉴스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KBS 정상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KBS, MBC가 언론에 장악되었던 그 시기를 넘어서면서 정상화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에서 제대로 가지 못했다.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MBC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막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KBS보다는 MBC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하고 MBC를 더 죽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했을 때 그만큼 KBS, MBC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할까?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정말 더 절실히 좀 깨달아 주셔야 된다. 공영방송이 무너졌을 때 뭐 MBC, KBS 없으면 어때? 예전에 JTBC처럼 사형방송에서 또 막 이렇게 좋은 방송 하겠지. 또 어디서 또 잘하겠지. 또 뭐 나는 뭐 덧탐사만 있으면 돼. 난 뭐만 있으면 돼. 나는 김어준만 있으면 돼. 막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존재해서 기준점을 잡고
그게 막 굉장히 내가 원하는 아주 진보적인 보도가 아니고 뭔가 좀 더 좀 막 세게 까주지 왜 그걸 못하지 이렇게 내 성에 안 찰지라도 정말 착실하게 검증해서 KBS라는 이름하에 내놓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은 그 보도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이 감춰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돼요.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에서 계속 이것저것 고발을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 유튜브에서는 저런 고발을 하고 저런 고발을 했는데 그게 검증된 건 아니잖아 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검증하거나 이것을 보도해 주는 그 KBS나 MBC의 어떤 그 데이터, 결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KBS, MBC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저 태도, 특히 총선 전에 장악해 보려고 하는 저 태도가 그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